이제 총선이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매년 4년마다 이런 총선을 하는데요. 총선 때마다 각 당이 여당, 야당 각 당이 이 부동산 선거 공약을 내놓습니다. 근데 선거 공약이 나올 때마다 그 총선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항상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세를 탔다는 점. 지금도 좀 그런 길이죠. 어떤 내용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부동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 그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당의 부동산 선거 공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 혹은 신혼 부부들 맞춤형 도시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청년과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청년 도시로 조성하겠다. 5만 호를 제공하겠다. 용산 코레일 부지요. 용산의 그 코레일 부지를 또 청년 신혼 주택으로 1만 호. 그 코레일 부지도 대단히 큽니다만 거기다가 10,000 가구 이상을 또 공급하겠다. 현재 지금 용산역 역세권에 지난번에 한 350가구 정도를 그쪽에 드래곤 호텔 바로 옆 부지에다가 그쪽에 마천루를 지으면서 청년 주택을 또 제공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또 1만 호를 또 용산에 또 제공하겠다고 이번에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과 신혼 부부들을 위한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하겠다. 또 한 가지는 청년과 신혼 부부들을 위한 100만 가구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참 재미난 거는 이 여당의 부동산 공약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청년층을 겨냥한 것이다. 청년이 주된 고객이다. 그렇다면 30대 후반, 40대, 50대 중장년층은 어쩌란 말인가요? 그들은 어떤 공약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니어들을 위한 어떤 제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공약도 없고요. 보면 오로지 청년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우려와 염려가 심히 많이 드는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정의당과 또 민주평화당에서 내놓은 공약들입니다. 전세기간 3년을 2번이나 연장시켜주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2회 이상. 그러면 총 몇 년이죠? 9년 동안 전세 기간을 연장시키겠다. 정의당 공약이고요. 또한 청년 월세 가구에 매달 청년들한테 2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굉장히 청년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전 세계도 없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20평대 아파트 1억 원대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 과연 그럼 청년 가구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면 그 재원은 어디서 할까요? 또 이거에 앞서서 정의당에서 또 한번 그 얘기가 나와서 세상을 또 놀래키고 술렁이게 한 그 제도가 있었죠. 정의당 신모 대표가 청년이 되면 18세 이상 청년이 되면 청년 자금 인당 3천만 원씩 지급하겠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럼 뭐죠? 그 재원을 그래서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런 재원들을 어디서 마련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종부세를 더 높이겠다라는 게 그분의 답변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자꾸만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는지 저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청년. 대한민국 청년 살기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요. 야당의 제도는 보면 굉장히 좀 반대편에 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기를 드는 거랑 같은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다.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완화하겠다. 공급 정책으로 힘쓰겠다.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위주로 바꾸겠다. 정반대 입장인 거죠. 현재 것과는.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서 실수요자들이 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가질 수 있게끔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시가 9억 원, 현재 고가 주택을 9억 원을 했는데 이게 시가 9억 원이 아니라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정정하고 수정하겠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할 거고 그리고 종부세라든가 현재 돼 있는 지나친 과세 그 표준 과세를 그걸 조정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실행성이 있는 실효성이 있는 뭔가 좀 실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런 선거 전략들이 부동산 선거 전략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나 그 주민들이나 어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표심을 얻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한 것들을 주로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일단 하나의 예인데요.
총선 때마다 사실 부동산 값이 꿈틀거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시를 보면 일단 여당 총선 예비 후보 공약들 쭉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뭐 종로구에 지금 이낙연 전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신분당선 연장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뭐 그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기 추진하겠다.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는 위례 신사선 조기 추진하겠다. 그리고 뭐 동부 간선도라 지금 되고 있고요. 뭐 장위 같은 경우 장위동도 도시재생, 뭐 강북 횡단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좀 여러 가지 겹치는 게 밑에 보시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박주민이나 강경원 의원 같은 경우 신분당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매실이라든가 수원 쪽에 부동산이 거의 폭등하다시피 올라갔죠. 자, 이게 지금 용산에서 고양까지 위로 종로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이런 것들도 이런 선거 공약 자체가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12.16, 12월 16 그 대책 이후에 풍선 효과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총선 전후로 지금 부동산 값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파트 매매 지수 변동률인데 이게 지금 0.52, 뭐 0.4, 뭐 심지어 0.1에 있던 게 지금 2.5까지 거의 수직 상승한 거죠.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 동네가 수원, 권성구, 영통구, 팔달구, 아까 수원과 용인 이쪽 지역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앞으로의 공약들은 사실 저게 빈 말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저렇게 공약을 내세우는 저런 정치인들도 본인 말이 맞아야지만 4년 뒤를 또 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런 공약을 낼 때 본인이 개인이 내나요? 당이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민주당이든 뭐 한국당이든 어디든 그쪽에서 지역 구민이 이렇게 절실히 요청하는 것만큼은 해결해 줘야지만 우리 당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뭐 노도강이라든가 서울 도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 지금 그 수원이나 용인, 성남 외에도 뭐 오산, 동탄, 뭐 평택 이쪽들까지도 지금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풍성 효과가 정부가 원하는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공급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자꾸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요 억제로 가니까 결국 그런 지역적인 곳으로 투자자들은 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런 또 큰 뉴스가 나왔죠. 라임 사태 여러분 아시죠? 무려 1조 원의 손실이 지금 예상된다고 한답니다.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갔고 또 금감원도 지금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고요. 실로 굉장히 좀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무려 27개 펀드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중에 3개 펀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거의 정말 깡통 계좌가 된 거죠. 예전에 또 뭐가 있었죠? DLS나 DLF 그 사태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지금 판매사들이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KB 하나은행, 정말 내놓으라는 은행들, 부산은행, 뭐 삼성증권, KB증권, 뭐 대신증권 온통 다 증권사나 은행사들이 앞다퉈서 팔았던 겁니다. 1조 원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 돈 다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냐는 거죠. 확정금리, 어떤 높은 금리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이런 곳에 몰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해프닝이 있었죠. 슬프지만 참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뉴스.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에서 5% 정기적금 준다고 한시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 며칠도 안 되는 곳에 132만 명이 몰려갔고요. 무려 그 짧은 시기에 3,600억 원이 넘는 3,665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순식간에 몰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년 재고 10만 원부터 30만 원 이하까지만 1년 동안 적금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씩만 넣어도 그 1년만 넣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자 과세 15.4%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30만 원씩 넣었을 때 매달 1년 뒤에 맞는 정기적금 이자를 다 합해보면 받는 금액은 얼마요? 82,560원. 8만 원 받으려고 은행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기다리시고 모바일 사이트 보시면 여기 예상 대기 시간 141분 이러셔야 되나요? 여러분이 정기적금 5% 얘기했을 때 차감되는 이자 과세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과연 그렇게까지 발품을 파시면서 2-3시간 기다리시면서 물론 이 적금을 다 넣었다는 걸 제가 비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픈 현실,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이런 곳에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LS, DLF 사건 터지는 거고 2억 원 넣어놨는데 6개월 만에 깡통 계좌 되는 거고 아까처럼 라인 사태,
예, 1조 원이 다 날아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모았던 자산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예, 은행과 증권, 펀드, 뭐 은행 상품들 안전하다고만 볼 수만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갈 곳 없는 돈이 다 어디로 가나요? 결국 부동산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유동성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발로 뛰어야 되고 총선 기점에서 움직일 것이다. 전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제가 12월부터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제 얘기를 듣고 여기에 좀 따라와서 발로 뛰면서 물건을 찾으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성공 투자했다고 좀 생각하실 겁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예, 정말 세상 돌아가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공 투자인지 여러분 현명하게 지혜롭게 투자할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동성 자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안전 자금, 안전한 곳, 예, 이런 곳으로 찾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곳으로, 그중에서 1%, 2%가 아닌 4%, 5% 정기적금 주고 확정금리 준다고 하니까 가시는데, 예, 다시 한번, 예,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유동성 자금 갈 곳 없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계속 기조고요. 매물에 대한 공포, 이거 보도자료 또 지난주에 나왔죠. 뭐가 나왔죠?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분양 자료 통계 엉터리다.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게 또 터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분양되는 것을 다소 감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분량들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집값에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공급이 현재 말하는 것보다 국토부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 공급이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또 뭘 자극합니까? 매물 잠김 현상.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그 노도강이나 뭐 아니면은 그 수원이나 용인이나 오산, 동탄 이런 곳에 물건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할까요? 예. 결국은 공급은 나오지 않고 수요자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의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예,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가 아니고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아니면 또 어디로 갑니까? 땅 투자로 간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땅 투자가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 좋은 땅을 가지면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상의하지 않고 가니까 10건 중에 3건이 모두 다 기획부동산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평생 못 파는 물건이 되는 거죠. 이런 투자를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투자처가 지금이다. 시기가 타이밍이 지금이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요. 어디에 그럼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떤 땅에, 어떤 아파트에, 어떤 다세대, 어떤 빌라에, 어떤 오피스텔에. 여러분 각자 개인마다 틀리십니다. 취향도 틀리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갭 투자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는 다 틀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예, 세미나도 오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오픈하시고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들은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라고 세미나 참석하시는 거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5명에 한해서 선착순 5명에서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맞춤 설계를 하고 어떤 게 성공 투자고 전략인지 방향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위시라 그러죠. 예, 소원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설정한 뒤에는 어떻게 할 건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씩 발로 뛰셔야 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고, 예, 발로 뛰는 그런 여러분의 부지런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결국 목표점에 가까이 다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곁에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